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 4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과의 극적인 만찬 회동, 그 결과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이 언론 보도 내용이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보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먼저 또 보도를 분석을 해드리고, 이어서 이재명, 추미애, 그리고 또 조국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은 조금 전에 끝난 윤석열과 그 다음에 권영세와의 만찬 회동,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 방송을 봤지만은, 첫째로는 두 분은 굉장히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한 선후배간이었다, 형과 동생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 하나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야당 1등 가는 후보이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 위원장의 경우에는 장 밖에 있는 후보들, 즉 윤석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재형, 김동연 이런 잠룡들을 국민의힘으로 영입시키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가장 지금 큰 임무와 미션, 바로 뭡니까? 정권 교체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어제 두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우선 큰 틀에서 지금 현재 권영세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 간판 안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에서 언론과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출마 선언 이후에 쭉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은 민생 투어를 통해서 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 행보를 결정하겠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입장의 기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끝난 만찬 회동에서도 그 일관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디가 이제 언론의 분석의 초점이 되고 있냐면, 이 만찬 회동 결과를 얘기하면서요, 권영세 위원장은 묵시적으로 8월달 안으로 입당하는 것에 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이 지금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 측과의 해석의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윤석열 원장 측에서는요, 이미 원희룡 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완팀이 돼서 뛰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이 원희룡 지사와 만났을 때는 이 접시론을 내놨어요. 플레이트, 즉 대접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원희룡 지사는요, 윤 총장이 국가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원희룡 지사 때는 3시간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90분 만났어요. 90분.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서로 이제 할 얘기는 충분히 했는데 선수들끼리 꼭 말을 오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한 문제가 입당 시기와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원론만 확인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0분 정도만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찬을 만난 다음에 윤 총장이 입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입장을 잘 들었고 향후 행보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 위원장의 경우에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권교체 한 가지만 같으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조속한 시간 내에 입당을 조속한 시기에 해서 정권교체에 앞장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8월달 입당에 대해서는 원칙적 뭐라고 그럴까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묵시적인 동의와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본인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입당을 결정할 것이고, 방법론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 선언했을 때 밝혔던 기조에는 바뀐 것이 없다. 그리고 입당 시점을 좀 계획보다 당길 수 있느냐, 이런 이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더 넓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더 넓은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 지지 기반, 이 얘기는 결국 중도층 플러스 알파일 때의 알파, 즉 탈진보층을 염두에 두고 탈진보층을 완전히 끌어들여야만이 완전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의견을 다시 한번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추가로 내놓은 입장은 뭐냐면요, 입당 여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민생 행보를 하고 나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동훈 대변인이 국민의힘 입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미 한번 언론에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바로 육성으로 그것을 고쳤어요. 그게 아니야, 바로 입당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나는 민생 투어를 한 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국민의 의견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훈 대변인이 당시 얘기했던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민생 투어가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끝난 만찬 회동도 그런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 권영세 위원장이 묵시적 동의로 본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는 그거는 권 위원장이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만큼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입당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 국민의힘 이 윤석열 측에서는 추가 입장을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입당을 주저하는 것은 아니고 윤 총장은 원래의 페이스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지방을 방문해서 민심을 듣고 많은 분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민심 투어의 순서는 호남과 충청,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적인 돈이라는 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말에 관해서 추가적인 입장도 내놓고 있고, 원래 끝나자마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속에 딱 넣어놓고 발설을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 선거공학적 계산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플러스 알파를 말하자면 완전한 지지세력으로 해야만이 압도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 측의 당초의 생각을 그대로 밀고 간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기가 좀 땡겨질 것이냐 라고 하는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국민의 판단, 이 국민의 판단 속에는 지금 윤석열 X파일과 그 다음에 장모의 실형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돼가지고 지지율이 생명선이다.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민생 투어를 통해서 듣겠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 대안론, 그래서 최재형 플랜 B, 그것도 안 될 경우 플랜 C에는 오세훈, 이런 카드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전면에 내세워지고 윤 총장의 말하자면 위력이 이 갑의 위치에 있는 그 정치적인 위상이 국민의힘에 대응해 볼 때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그 가능성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 총장의 조기 입당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권영세 위원장은요, 오늘 회동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한테 네거티브 검증 위원회를 사전에 만들읍시다. 그래야만이 윤석열이 됐든 최정이 됐든 김동연이 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기대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쓰는 거, 이것을 주는 것이 조기 입당을 유인하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입장문을 보면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입당으로 가듯이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지지의 단단한 기반,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사라질 우려가 있는 중도층, 그리고 탈진보 인사의 지지 기반으로서의 유도,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윤 총장에게는 상당히 큰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어제 심야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도드린 지금 수산업자 한 사람, 김씨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어요. 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관계, 정치권, 이 로비 의혹을 경찰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지금 이 선물이 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영덕 대게, 이런 것들이 지금 가 있는데요. 수산물. 이거와 관련해서 이 박지원 원장의 입장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요, 전직 동료 국회의원 소개로 김씨를 만났다.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이거 참 애매합니다. 김씨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김씨의 이름도 선물을 받은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자, 박지원 원장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거 기억 못하겠어요. 이게 수년 전도 아니고 최근 일인데, 이거 벌써 이 정치적인 법률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지난번 청문회 때 박지원 원장 단국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됐느냐,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됐느냐, 뭐 난리가 났는데 그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거 보십시오. 예, 보나마나 이것도 피해 나가기 위한 구실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소개를 받았을 때요, 식사 자리를 했는데 그때 체육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수산업체와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개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받은 선물을 맞는데 그렇게 고가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돌려주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만남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또 이 만났다는 것 자체도 잊고 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생각이 났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기억을 하기 어렵지만은 국정원장 취임 이전인 것 같다. 참고로요, 작년 7월 2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박지원 원장의 입장문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검사 한 명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IWC 고급 명품 시계, 이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경찰에서.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 즉 2~3천만원짜리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은 이 검사는 누구냐면은 이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이 검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 박영수 특검도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목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측에서 밝힌 바로는 박영수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했다. 그렇지만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설령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를 했다고 한들 이 박영수 변호사는요, 굉장히 성격이 강직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법치주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를 해줬다고 해서, 또 그리고 이 검사가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박영수 변호사가 무슨 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뭐라 그럴까요, 예단을 확산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영수가 그래도 이 변호사가 중수부장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검사가 이런 뇌물을 받은 거 이제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훈 언론인, 그 다음에 TV조선의 엄성섭, 이런 분들도 지금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이러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동훈 논설위원이었죠, 조선일보에. 그 다음에 엄성섭 TV조선,
아주 일들을 잘하고 있고 이 논설 칼럼도 상당히 좋은 칼럼들을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경찰에서 수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관련 얘기인데요. 이재명 친문 강성들, 친문 지금 현재 정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2017년도 선거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딱 찍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는 와중에 그리고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출마 선언. 자, 이런데요, 성남 축구 구단이죠. 성남 FC. 성남 FC는 풋볼 클럽의 약자입니다. 성남 이 축구 구단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측에서 고발한 사건을 지금 와서 소환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강력히 반발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정치 수사야. 경찰이 정치 개입이야. 내가 이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어. 서면 조사 정도는 내가 응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여전히 정치 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 지사는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서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겠는데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문을 보면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 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받은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는 어떠한 부정이나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 근데 액수가 굉장히 커요. 160억 원이나 돼요. 이거 시시비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내가 정말 성남시로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후원금으로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걸 성남시민 이런 돈 가지고 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니 해가지고 10만 원씩 자주 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 수입을 늘려서 성남시 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만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 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 방해다. 그리고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게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 개입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자, 이거요, 뭐 공갈 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는요, 지금 절차에 따라서 형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요, 피의사실 공표죄, 직권남용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경찰 또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거 경찰 제대로 조사 좀 하십시오. 예. 자, 이러와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 형사한테 욕설 퍼오는 거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선 씨도 야, 나는 어떻게 하고 내 딸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와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냐, 그 정도 하고 그만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싹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무선 씨가 또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자신과 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충고한다. 줄리, 실체도 없는 카더라 통신 믿는 시대는 끝났고 내가 줄리다. 노래방 10년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내 18번이 이용복의 줄리아와 서울 탱고다. 최고의 사교는 정직함이라고 천장에 써붙이고 조석으로 읽고 또 읽어라. 그래야 내가 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나와 딸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를 닦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판단 잘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갖다가 경기도지사로 뽑아놓고 또다시 대선 후보 민다? 이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